8번 x가 1, 2, 3, y가 1, 2, 3, 4를 원수로 갖고 있는데 함수 f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누구의 개수? 이렇게 함수의 개수. 우리는 함수의 개수 구할 때 무조건 뭘 이용했다? 대응관계. 무슨 관계? 대응관계. 뭐라고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뭐 이용하라고 이렇게 대응관계 이용한다. 대응관계는 다른 게 아니라 x에서 y로의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나 x 쭉 가서 이렇게 마찬가지 y 잡아주시고 쭉 이러시고 자 정역 x의 원수가 1과 2와 이렇게 3이 나왔고 공역 y의 원수는 1, 2, 3, 4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f의 얼마? f의 1이 누구보다 f의 2보다 작가 나왔고 얘 누구보다 작다고 이렇게 f3보다 작다면서요. 이 녀석을 두 개로 쪼갤 거야. 두 개로 쪼갠다는 얘기는 첫 번째 얘가 f1이 요거 얘가 f2보다 작고 누구보다 이렇게 작은 경우랑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어떤 경우다 f1과 누구랑 같고 얘가 f2랑 같고 얘가 누구보다 작다 이렇게 f에 이렇게 3보다 작은 경우 이해가 될까? 무슨 얘기라고? 요 주어진 부등식에서 요거 뭐뭐 이하 이렇게 나왔잖아. 이 녀석을 이런 경우랑 작은 경우랑 어떤 경우 요 두 개가 서로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눴다고. 이해가 됨? 리얼리?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 세 개가 지금 다 다른 값이니까 얘가 위에 주어진 요 대응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닐까? 1이 1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뭐 2가 3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떻게 3이 어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4로 가면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즉 1, 2, 3이 다 다른 데로 가는데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다? 오른쪽에 지금 공역 y의 원소가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과 2와 3에서 날라오는 화살표를 받으려서 몇 개를 택해라? 그렇죠. 요 1, 2, 3, 4, 4개 중에서 화살표를 받으려서 몇 개 이렇게 3개를 택하면 되겠지. 얘가 우리가 증가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혹은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었었지. 인정? 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요거 빨간색으로 할게. F1과 F2는 같은 데로 간다면서요. 뭐라고? F1과 F2는 같은 데로 간다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에서 아래쪽에다 그림 하나 또 그려봐봐 이렇게. 이런 거 말하는 거겠지? 나 정역 X, 나 공역 Y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정역의 원소가 왜 안 써져? 이렇게 쓰시고 여기 1과 2와 3이 있고 여기가 1과 2와 3과 4가 있을 때 F1과 F2가 같은 경우니까 1과는 이런 식으로 같은 데로 갔다는 얘기 같은데 어디 같은 값으로 왔습니다. 3은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림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은 오른쪽 Y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녀석이 몇 개? 이렇게 하나, 몇 개, 두 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1, 2, 3, 4 중에서 4개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으려서 몇 개를 택하자? 이렇게 두 개를 택하자. 괜찮음? 그럼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합이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거 4와 6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 주어진 부등식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10개가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익힐 거 뭐라고?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대응 관계. 무슨 관계? 요렇게럼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각각으로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의 가짓수를 택하면 되고 두 번째 거요. 이런 식으로 뭐뭐 이상 이렇게 등호가 붙은 부등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1번과 요 다른 경우랑 어떤 경우 이렇게 같은 경우를 나눠서 문제에 접근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괜찮지? 9번입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7개의 접시를 일정한 간격으로 놨다면서 이렇게 원형, 무슨 형, 이렇게 원형. 이런 모양, 이런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느낌상으로 원순열 지금 구하라는 얘기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거? 뭐가 나냐면은 서로 이웃한 두 개 접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얼마 이하? 4 이하. 4 이하라고? 4 이하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접시를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 이하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은 숫자의 합이 4 이하가 나왔으니까 1번 경우는 뭐가 될까 이렇게 그렇죠. 1과 얼마 1이 적힌 접시와 이렇게 2가 적힌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겠지. 두 번째는 어떤 경우요? 그렇죠. 이렇게 1이 적힌 접시와 3이 적힌 접시가 이웃해도 되겠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2와 얼마 1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와, 이거 너무 많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숫자들의 합이 4 이하인 경우가 조금 많으니까 우리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이렇게 여사건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무슨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이렇게 여사건, 여사건, 여사건. 괜찮을까 접근 방향? 왜냐면은 요 1번 경우도 구하고 2번 경우도 구하고 3번 경우도 구해야 되니까 너무 조금 지저분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과 2번과 3번이 아닌 경우를 빼자고. 이해돼?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원형의 탁자가 있고 이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7개의 접시가 있다면서 몇 개, 7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아무렇게나 그려. 하나가 있고 어떻게 2개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5개, 6개, 7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먼저 여기에다가 1번부터 7까지 적혀 있는 7개의 접시를 나열하는 방법. 뭐 원수열이니까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먼저 6팩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 뭘 뺄 거다? 이렇게요. 이웃한 숫자들의 합이 4보다 큰 경우. 이해가 돼? 자, 먼저 나는 여기다가 숫자 1이 적힌 접시를 놓을 거야. 이렇게 숫자 1이 적힌 접시를 놓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뭐라고? 숫자 1이 적힌 접시를 놓는 방법이 몇 가지다? 7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 한 가지. 왜? 숫자 1이 적힌 접시 여기에 놓든 여기에 놓든 여기에 놓든 어디에 놓든 여기에 놓든 다 회전해서 같은 경우가 될 테니까. 자, 나는 1을 여기에 놨다고 쳐봐 이렇게. 그 우리는 요 1과 누구? 여사건 구할 거니까 요 2라는 녀석이 요 2라는 녀석이 요 3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요 1과 이웃하면 안 되니까 2와 3은 여기 또는 어디에 요 노란 자리랑 요 노란 자리에 1과 3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2와 3이 오면 안 되겠지? 왜? 우리 여사건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 자리에는요. 요 왼쪽 자리에는 2와 3을 제외한 4, 5, 6, 7 중에서 하나 얼마요? 4와 5와 6과 7 중에서 하나 남으면 되겠죠. 몇 가지? 네 가지. 곱하기. 이렇게 4가 왔다고 쳐봐. 그 나머지 5와 6과 7 중에 하나를 어디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세 가지. 괜찮냐? 그런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이렇게 여기다가 쭉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럼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지? 몇 개의 숫자를 나머지 4개의 숫자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몇 팩? 이렇게 4팩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럼 얘를 정리했더니 공통인수가 4팩이니까 4팩으로 묶어주시고 자, 6팩은 뭐가 남는다? 6 곱하기 5만 남게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뒤에 그런 4 곱하기 얼마가 남아? 3만 남게 되겠죠. 정리하니까 4팩 곱하기 30에서 12를 뺄 거니까 18 쓰면 되겠네. 괜찮아? 그럼 얘를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얼마 432가 만들어지면 되겠지. 이렇게 400 얼마 32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진짜로. 자, 접근법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녀석이 원순열인 걸 아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이웃한 두 숫자들의 합이 4 이하인 경우니까 4 이하인 경우가 조금 많다. 얼마? 1과 2를 더한 것도 있고 얼마요? 1과 3을 더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2와 1과 3이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거를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녀석의 여사건의 경우를 구해서 빼는 게 훨씬 편하다. 괜찮아요? 14번. 같은 종류의 구슬 24개, 같은 종류의 구슬 24개를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종류의 주머니 4개에다가 넣는다면서. 다만 주머니에 넣을 때 구슬의 개수는 3개 이상 반드시 몇 개? 7, 7개 이하를 넣는다면서. 뭐 그래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머니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머니 A라는 주머니 마찬가지로 주머니
B라는 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C라는 주머니 어떻게 요 D라는 주머니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A라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구슬의 개수를 A개. 요 B라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여기 들어있는 거 이렇게 요 구슬의 개수를 B개. 마찬가지로 C 얼마 D. 이렇게 썼더니 얘가 얼마 나온다? 총 개수의 합이 이렇게 24개가 나왔다면서?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각각의 주머니에는 최소 3개씩은 들어간다면서. 몇 개씩이요? 3개씩은 들어가는 거니까 3개씩 주고서 시작한다. 1개, 2개, 몇 개, 3개. 여기도 1개, 2개, 3개, 몇 개. 1개, 2개, 3개. 마찬가지로 1개, 2개, 3개. 이렇게 쭉쭉쭉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썼더니 오른쪽 뭐가 나온다 여기가? 여기는 12로 바뀌는 거.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 괜찮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썼을 때 얘가 우리가 배웠던 중복조합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복조합을 못 쓰는 거예요. 요 4개를 더한 녀석이 12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그러면 얼마요? 6에다가 4에다가 얼마? 2에다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봤던 중복조합에서 이런 것들이 12가 나오니까 성립하는 게 맞긴 하지만 주어진 문제에서는 각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최대 몇 개요? 최대 7개밖에 못 들어간다면서. 그럼 이런 것도 안 될 거 아니냐. 왜? 여기 6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몇 개를 집어넣었으니까 3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6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9개를 집어넣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안 되게 됩니다. 이거는 탈락.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의 식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요 식에서 요 각각에다가 3개씩을 준 식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나머지 그럼 여기 있죠. 누구 이렇게 A 프라임과 누구 A 프라임, 누구 B 프라임, 그다음에 C 프라임, 그다음 얼마요? D 프라임 있잖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는 0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4개 이하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을까? 왜 그래야만이 최대 7개가 들어간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는 주머니 A에다가 이렇게 4개를 집어넣고 주머니 B에다가 4개를 집어넣고 주머니 C에 4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주머니에 0개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얼마 나오니까 12가 나올까? 이런 건 가능하겠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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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괜찮을까? 그런데 요 경우는 지금 주머니 D에다가 0개 집어넣은 경우니까 주머니 C에다가 C가 0일 때도 있고 주머니 B가 0일 때도 있고 주머니 A가 0일 때도 있겠죠? 이해가 되냐? 그러면 얘를 나열하는 방법 4팩을 뭐로 나누죠? 이렇게 4팩 이렇게 3팩 나눠가지고 이것이 몇 가지? 이렇게 4가지. 이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집어넣는 경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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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개. 이렇게 집어넣는 가지수가 얼마가 나온다?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나오게 된다. 괜찮아?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4개에다가 거기 4개에다가 이번에 얼마? 3개. 얼마요? 1개. 이런 경우도 가능할 거 아니냐. 얘가 총 얼마 나오니까? 12가 나올 테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4개, 4개, 3개, 1개 이렇게 할 거니까 얘를 각각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경우가 얼마? 얘는 4팩을 뭐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4팩 나누기 얼마? 2팩 쓰면 되겠지. 얘는 얼마야? 그럼 얘는 6이 될까요? 이렇게? 6? 12가 돼버리겠지 이렇게. 괜찮냐? 요 지금 푸는 방법이 같은 문자가 들어있는 순열인 거 보일까? 요거 4개 4개 같은 거잖아. 나열할 거니까 4팩 나누기 2팩이요. 그럼 세 번째 경우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 경우는 이렇게 4개 얼마? 이렇게 4개 또 얼마요? 2개 몇 개? 2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 역시 12개가 나왔으니까. 그럼 4개, 4개, 2개, 2개를 나열하는 방법 얼마? 4팩 나누기 얼마? 2팩과 2팩 2팩, 2팩 쓰면 된다. 그러면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6이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리얼리? 진짜? 자, 또 뭐가 있을까? 네 번째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 4개. 이번에는 3개. 몇 개? 3개. 몇 개요? 여기에 2개가 되면 될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니까? 12가 나올 테니까. 가능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4개와 3개와 3개와 2개를 각각의 주머니에 담을 거니까 어떻게 쓰면 되지? 얘는 4팩을 뭐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4팩을 이렇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괜찮아? 얘가 더 얼마 나왔냐, 그러면은 얘가 역시 12가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겠지. 이렇게 3개, 몇 개, 3개, 몇 개, 이렇게 3개, 몇 개요? 3개요. 얘가 얼마가 나오니까? 12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얘는 4팩. 나누기 4팩이니까 그냥 개수 몇 가지 이렇게 한 가지가 되면 되겠죠. 괜찮아? 그럼 이런 것들 다 더할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 더한 녀석 가지수는 4에다가 뭐 더하기 이렇게 12 더하기 얼마 또 요 6이 있었나? 6도 더하면 되고 또 얼마요? 다시 12 더하기 얼마까지 이렇게 1까지 더하면 되겠죠. 인정? 그럼 이렇게 구한 녀석이 10 요거가 24, 34에다가 얼마 나온다? 35가지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냐? 이거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쓸 거냐면은 요 숫자들을 쓸 때, 맨 처음에 내가 4와 4, 그리고 4와 0을 썼지. 반드시 이렇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이렇게 써요. 어떻게? 큰 숫자, 작은 숫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냐? 큰 숫자, 작은 숫자, 작은 숫자 이렇게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 보일까요? 큰 숫자, 이렇게 작은 숫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고 빠지거나 중복해서 세는 경우가 안 생기니까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냐? 좀 어려워 이거 사실은. 믿어도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특히 조심할 거 이렇게. 각 주머니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가 이렇게 제한될 때 어떻게 이렇게 제한될 때는 뭐 할 때요? 이렇게 제한될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웠던 중복조합을 간단하게 적용을 못 시키니까 경우를 나눠라. 됐지? 경우 나눌 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방향으로 경우를 나눈다. 17번 어른 5명 어른 5명이랑 어떻게 어린이 7명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힌다면서.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은 한 변의 3개의 의자에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앉도록 한다고 나왔지. 뭐라고 이렇게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은 있다면서요.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은 각 변에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나와야 되는데 어른이 총 5명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어른 5명을 몇 개를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은 어른 5명 뭐라고 한번 써볼 테니까 잘 해봐봐. 어른 이렇게 5명을 몇 명을 5명을 어떻게 쪼개라 이렇게 2명과 미쳤구나 2명과 1명과 이렇게 1명과 어떻게 1명 쪼개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주어진 정사각형 각 변에 최소한 어른 1명씩은 앉을까 아니냐고. 이해가 될까? 자, 그럼 여기까지 됐다. 그럼 여기서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 요 두 명이 좀 특이하지. 그러면은 어른 5명 중에서 같은 모서리, 같은 변에 앉을 어른 2명을 택할 거야. 뭐라고요? 어른 5명 중에서 같은 모서리, 어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런 모서리 있지, 여기. 요 같은 모서리에 앉을 어른 2명을 택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옷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냐? 자, 여기 놨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을 잘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정사각형 이렇게, 읍수, 여일에, 남번사각형, 정사각형,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린 다음에 1단계 뭐 할 거냐면은, 요 어른 2명을, 요 뽑힌 어른 2명을 어디에다가, 요변 정사각형 여기 또는 여기에 놓을 거야. 여기에 놓는 방법 몇 가지? 4가지가 아니라 아직 한 가지다, 한 가지. 왜? 얘가 무슨 순열이니까 원순열. 그렇죠. 그러면은 요 뽑힌 2명 이렇게 요 자리에 이렇게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어른 3명 있잖아. 요 나머지 어른 3명을 어떻게? 여기 또는 이쪽. 아직 의자에 앉히는 건 아니고 의자 뒤편에다가 놓을 거다. 뭐라고요? 아직 의자에 앉히는 건 아니고
의자 뒤편에다 놓을 거라고요. 됐지? 자, 갑니다. 첫 번째. 먼저 뽑은 두 명의 어른을 놓는 방법은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요. 아니, 네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나왔고요. 곱하기. 나머지 어른 세 명을 어떻게? 여기 또는 이쪽 모서리 놓을 거니까 몇 팩? 이렇게 3팩까지 쓸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면 되겠지? 확실히?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어른 5명을 의자 뒤편에다가 세워놓은 다음에 여기 그 의자가 있었지? 여기 의자 하나, 둘, 여기 세 개 있었잖아. 그럼 요 세 개 의자가 요 뽑은 두 명을 요 세 개 의자에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어렵지 않겠지? 얼마? 3, P, 2인 거 보일까요? 이렇게? 맞아요. 3P. 자, 마찬가지로 요 왼쪽에 즉 의자 뒤에 서 있는 요 어른 한 명을 요 의자가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있었으니까 요 의자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요. 같은 방법으로 요쪽 요 의자 뒤에 서 있는 요 어른을 요 의자에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 인정. 그럼 맨 오른쪽에는 요 의자 뒤에 있는 요 서 있는 요 어른도 요 비어있는 의자 요 세 군데에 앉히는 방법의 가짓수가 몇 가지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른 5명이 앉아있는 모양을 한번 표시를 한다. 자, 여기 어른이 앉아있고, 어디에? 여기 어른이 앉아있고요. 또, 왼쪽에서는 이렇게 여기 앉아있고, 또 어떻게? 여기는 어른이 여기 앉아있다고 칩시다.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어른이 여기에 앉아있다고 칩시다. 자, 마지막 단계는 뭘 하면 될까? 이제 어린이를 앉히면 되겠지. 자, 어린이 7명을 앉히려고 봤더니, 비어있는 의자가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7개가 남았으니까 요 비어있는 의자에다가 어린이 7명을 쭉 앉히면 되는 거니까 몇 팩이다? 이렇게 7팩토리는 7팩토리알. 가능할까요? 리얼리?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뭘 곱하라고요? 맨 처음에 구했던 거. 같은 모서리에 앉을 어른 2명을 택하는 방법. 아까 얼마 였었지? 그렇지. 5 컨비네이션 2였었지? 이렇게. 얘를 곱해주면 된다. 괜찮아? 자, 그럼 숫자들 정리해봤더니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10이라고 쓰면 되고 곱하기. 자, 얘는 뭐가 나왔냐? 3이 몇 개 나온 거지? 요 3팩이 나왔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그 옆에 거 3p2도 나왔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몇 제곱? 이렇게 세제곱 곱하기 얼마? 7팩까지 쓰면 되겠죠. 자, 주어진 녀석에서 얼마 나왔냐? 여기 요 구하는 문제에서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k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7 팩토리얼 나왔으니까 여기요. 요 3 곱하기 얼마? 요 3의 3승까지가 3의 5제곱 되겠지. 그 나머지 요 k란 녀석은 어떻게 쓰면 된다? 이렇게 10에다가 뭐 곱한 거, 2 곱한 거, 뭐 곱한 거 이렇게 2를 곱한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누구의 값? k의 값이 돼버리게 되겠네. 괜찮을까요? 문제가 이해가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른 5명이 각각의 모서리에 최소한 1명씩은 앉을 거니까 이렇게 어른 5명을 2명과 몇 명 이렇게 1명과 1명 이렇게 먼저 해라. 그럼 먼저 같이 앉을 2명을 선택하는 방법 5 컨비네이션 2요. 뭐라고? 같이 앉을 어른 2명을 택하는 방법 이렇게 5 컨비네이션 2가 나왔고 요 선택한 2명을 모서리에 주어진 정사각형 모서리 의자 뒤편에 세워놓는 방법 몇 가지다? 역시 한 가지. 몇 가지라고? 이렇게 한 가지. 어디에 세워놨다고요? 의자 뒤편이야. 아직 의자에 앉히는 거 아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어른 3명을 이렇게 의자, 요 주어진 정사각형 모서리 의자 뒤편에 이렇게 세워놓는 방법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 나온다. 3팩이 나오게 된다. 요거요. 그런 다음에 의자 뒤에 있는 어른들을 의자에 앉히는 방법. 요 첫 번째 요 2명을 요 비어있는 3개의 의자에 앉히는 방법 3P2 이렇게 쓰면 되고 마찬가지로 의자 뒤에 있는 요 1명을 비어있는 의자에 앉히는 방법 3가지. 몇 가지? 아래 것도 요 1명을 의자에 앉히는 방법 3가지. 어떻게? 요 1명을 비어있는 새 의자에 앉히는 방법 3가지에다가
어린이 7명을 비어있는 7개의 의자에 이렇게 앉히면 되는 거니까 얼마 7팩 이렇게 쓰면 된다. 괜찮을까요? 접근법이 보이냐? 처음부터 어른과 어린이를 앉히지 말고 처음부터 어른과 어린이를 의자에 앉히지 말고 의자 뒤편에 세워놓는 방법을 생각을 해라. 뭘 하라고? 의자 뒤편에 세워놓는 방법이요. 그게 어디까지냐면은 우리 식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라고? 여기가 의자 의자 여기 뒤편에 의자 뒤에 뭐하게 이렇게 세워놓기입니다. 세워놓기. 자, 이해가 될까요? 그런 다음에 의자에 앉히는 방법이 여기부터 요 빨간 밑줄 친 부분이 의자에 앉히는 방법을 고려하기. 괜찮지? 19번입니다. 19번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2 이하의 자연수 A, B, C, D가 있다고. 얼마 이하? 이렇게 12 이하요. 왜 안 나오냐? 써본다. 12 이하의 자연수 A, B, C가 있는데 조건이 뭐가 나왔니? 가번 조건에서는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A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번에서는 A, B, C의 곱이 짝수라고 나왔다고? 근데 세 개를 곱한 녀석이 이렇게 짝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가끔 많이 보던 것 같지 않냐? A와 B와 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뭐다? 짝수다. 그럼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자 봐요. 요 가번의 경우 요 가를 만족하는 가의 이거에 경우의 수를 다 구하고 누구의 수 이렇게 가를 만족하는 경우에 이렇게 수를 다 구한 다음에 여기서 뭘 뺄 거다 이렇게 나의 여사건 뭐라고요? 나가 뭐였었냐면은 이런 거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어떤 경우에 얘가 이렇게 얘가 있고 홀수인 경우 있잖아. A와 B와 C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구해서 가에서 구한 경우의 수를 뺄 거야. 접근 가능할까? 여사건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줄에 지금 가번 조건에서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이렇게 B 플러스 C 플러스 얼마 D가 얼마 나왔다고 이렇게 A가 나왔죠. A가 나왔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A가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나 1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라고 이렇게 B 플러스 C 플러스 얼마 D가 얼마보다 작게 나왔다 이렇게 12보다 작게 나갔다. 괜찮냐? 그리고 B와 C와 D도 다연수니까 하나씩 주고서 시작합시다. 얼마씩 이렇게 하나씩 주고서 시작해. 그럼 얘는 뭐만 남다?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9만 남게 되겠죠. 인정.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요 모양을 봤더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중복 조합을 쓸 것 같아. 맞지? 중복 조합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지. 다만, 약간 낯선 모양이 뭐가 나왔냐면 요겁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부등호가 나왔어. 어머나. 뭐가 나왔다고? 부등호. 뭐가 나왔다고? 부등호. 왜? 우리는 중복 조합 쓸 때 등식을 많이 썼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부등호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바로 못 쓰니까 이 녀석을 뭐로 바꿀 거냐, 이렇게 등식으로 바꾼다. 무슨 식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무슨 식? 등식을 바꿔요. 뭘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등식. 자, 등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B' 쓰시고 얼마 B'. 이거 난 빨간색을 좋아하는데가 아니라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다시 쓸게요. 누구요? 요 B' 더하기 얼마? 이렇게 C' 더하기 D' 써주시고 거기다가 뭘 쓸 거냐면 이렇게 E'이요.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된다? 이렇게 9가 되면 된다. 선생님, 낯선데요? 아니, 낯선 게, 맞아, 낯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봐라. 어차피,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요 B'과 C'과 D'이 요 합이 될 수 있는 값이 0, 1, 얼마요? 얘가 0, 얼마? 1, 2, 어디까지 가는 거지? 9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 잠깐만, 여기 왜 제곱이 나왔냐? 이게 미친 선생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미쳤거든요. 프라임이다, 프라임.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녀석도 얘가 뭐가 되면 얘가 0부터 얼마까지 변한다고? 얘가 0부터 이렇게 9까지 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 요 빨간색 2는요. 그래서 거꾸로 얘가 9부터 얼마까지 변하면 됩니다. 9부터 이렇게 0까지 값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인정? 그럼 얘가
우리가 원하는 요 위에서 구하는 거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의 합이 0부터 9까지가 나오는 경우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는 이렇게 등식으로 바꿔 썼으니까 얘를 뭘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자주 썼던 이렇게 그렇죠. 중복조합 공식 써서 4H 얼마 이렇게 9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괜찮을까요? 핵심은 뭐라고? 요 부등식으로 주어진 녀석을 등식으로 바꾸는 과정, 요거는 좀 낯섭니다. 낯설어, 요거 낯설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부등식 문제를 노가다로 풀어야 되거든. 이해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은 요거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얼마이고 홀수인 경우를 구할 거야.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라는 얘기는 A와 B와 C가 다 뭐라고 나왔죠? 홀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자, 가번에서 A란 녀석 얼마? 얘가 B 플러스 C 플러스 이렇게 D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 나왔으니까 A도 뭔 수일까? 홀수. B도 뭐라고 그러면 이거 홀수가 되면 되겠죠? 또 누구요? 요 C도 있고 홀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D요. D도 뭐가 되면 됩니까? D도 이렇게 홀수가 되면 되겠죠? 읍스. D도 뭐가 한다고 이렇게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네. 괜찮아요? 리얼리? 진짜로? 자, 다시 가로 갑니다. 뭐가 나왔다? 아, 가가 아니라 요 위에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쓴 데 있잖아. 그럼 요 1번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B도 홀수 누구? 이렇게 C도 홀수 누구요? 그 다음에 D도 홀수라면은 이 녀석 어떻게 쓸 수 있다? 어차피 B와 C와 D가 홀수니까 오른쪽 12가 아니라 11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요 세 개가 홀수니까 홀수들의 합은 홀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굳이 오른쪽을 12로 쓸 필요가 없겠지. 11만 써도 되겠지. 인정? 자, 그런데 B와 C와 D가 홀수라는 거 발견했으니까 B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요 B라는 녀석을 얼마요? 이렇게 EB 프라임 더하기 얼마? 1로 바꿔 쓸 수 있다. C도 마찬가지다. C도 홀수니까 얼마? EC 프라임 더하기 얼마? 1로 바꿔 쓸 수 있고 D도 마찬가지로 얼마? ED 프라임 얼마? 더하기 1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얘가 얼마 나온다? 11 나온다. 괜찮아? 그럼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B 프라임 더하기 얼마? C 프라임 더하기 얼마? 이렇게 D 프라임 값은 요 오른쪽 숫자 3 넘기니까 8 될 테고 8을 양변 2로 나눌 거니까 오른쪽은 뭐가 된다? 4가 되는데 얘가 등식이 아니라 뭐가 나?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게 된다. 괜찮음? 자, 올려갑니다. 그럼 이 녀석을 다시 가죠. 자, 마지막에 정리한 것도 어떻게? 부동호가 나왔으니까 등식으로 바꿔요. 뭘로 바꾼다고 이렇게 등식. 요 등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요 위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요 B 프라임 더하기 얼마? C 프라임 더하기 얼마? D 프라임 이렇게 더하기 얼마요? 더하기 이렇게 2. 얘가 뭐랑 같으면 된다. 이 녀석이 이렇게 4랑 같으면 된다. 왜? 주어진 문제에서 요거 앞에 거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의 합이 0부터 4까지 나올 테니까. 괜찮냐? 그럼 이렇게 등식으로 바꿨으니까 이제는 중복조합의 식을 바로 쓸 수가 있다. 얼마? 4H 이렇게 4. 괜찮음? 이런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7C4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 요 순서상의 가지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요 처음에 구했던 거 4H9 누구 4H고 얘는 뭐였었지?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대로 갑니다. 요 4H9에서 뭘 빼자? 이렇게 4H4를 빼자. 그럼 정리 요 모양이 뭐가 나온다? 얼마? 12 컨비네이션 이렇게 9 마이너스 이렇게 7 컨비네이션 이렇게 4라고 쓰면 되겠죠. 얘를 정리한 녀석이 얼마? 185가 나오게 됩니다. 인정? 아, 인정이 아니라 이건 계산을 해봐. 자, 19번 문제는 이렇게 19번 문제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기 요 부분이 있잖아.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쓴대. 여기 말이야. 여기. 어디 여기. 자,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부등호가 나왔으니까 조금 낯설어요. 낯서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2까지 노가다로 풀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폼이 안 나잖아. 뭐가 안 난다고? 폼이 안 나거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요 부등식으로 주어진 녀석을 뭐로 바꾸는 과정, 이렇게 등식으로, 요 등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바로 중복조합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한 줄로 답을 낼 수가 있다. 인정? 리얼리? 진짜? 고맙지? 20번 문제를 읽어볼까? 집합 x가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누구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가 나왔네. 우리는 뭐라고 했다?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무조건 뭐를 이용하자고? 대응관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누구의 개수 이렇게 누구의 개수? 함수의 개수. 함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 이용하죠? 이렇게 무슨 관계? 대응관계. 무슨 관계요? 대응관계. 설마 대응관계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고1 때 배웠던 거 벤 다이어그램 비슷한 거 두 개 그린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가번에서 이건 뭐냐 이렇게 좀 낯선 표현 나왔는데 이거 무슨 함수? 합성함수인 거 보일까요? 합성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녀석이 함수값 1 나왔다는 얘기네. 두 번째,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2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간만에 또 머리를 한번 극적극적 해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합성함수의 모양 이거 아닌가? F 합성 F가 나왔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X. 자, 나도 이렇게 X. 어떻게 해요? 여기 X. 나도 이렇게 X. 와, 이 간만에 보는 합성함수의 대응이네, 요거. 자, 근데 X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 X. 자, 주어진 문제에서 요거 함수가 나왔죠. 함수 이렇게 F. 뭐가 나왔다? 이거 함수 이렇게 F 나왔습니다. 다음에 X의 원소가 1과 2와 이렇게 3요. 얼마? 1과 2와 이렇게 3요. 얼마가 나왔다? 1과 2와 이렇게 3요. 괜찮을까요? 자, 치역의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2개 나왔는데 잘 봐봐. 치역의 원소가 2개니까 치역의 원소가 요거요. 만약 치역의 원소가 이렇게 1과 2 얼마? 치역의 원소가 1과 3 얼마예요? 치역의 원소가 2와 3 이런 것들이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녀석은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가번에 의하면은 요 가번 조건에 의하면은 합성함수에다가 1 대입한 녀석이 함수값이 뭐가 나왔어? 1 나왔으니까 요 원소 1이 반드시 치역의 원소에 들어가야 돼. 누가? 원소 1은 반드시 치역의 원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다고요? 요 1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뭘 받는다? 화살표를 받는다. 뭐라고요? 요 1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화살표를 받게 됩니다. 괜찮아? 자, 치역의 원소가 2개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를 첫 번째 1번이요. 치역의 원소가 얼마인 경우 이렇게 흰색으로 써야 되겠지. 첫 번째 경우다. 어디요? 치역의 원소가 누구와 누구 이렇게 원소가 1과 으이씨 왜 이래? 치워. 자, 다시 뭐라고요? 치역의 원소가 누구와 누구인 경우 이렇게 1과 2인 경우요. 그러면 1과 2인 경우라면 요 2도 화살표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요 함수랑 요 함수랑 같은 거니까 어떻게 되면 되냐? 요것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요도 화살표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왜 같은 함수잖아. 인정? 자, 그럼 화살표 보내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죠. 첫 번째 건 뭐냐면은 요 1이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은 요 1이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은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는 같은 거니까 어떻게 요 1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믿어도 될까요? 확실히? 자, 그러면은 요 2라는 녀석은요. 요 2라는 녀석이 어디로 갈 수 있냐? 요 2라는 녀석이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1로 가게 되면은 요 F랑 같은 함수니까 요 2도 어디로 간다? 이렇게 1로 가게 되겠죠. 괜찮아? 맞아.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돼? 3은 지금 요 함수의 치역이 얼마? 2 나왔으니까 3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3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인정? 리얼리?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러한 경우라면은 합성함수의 치역이 뭐밖에 안 되냐?
합성함수의 치역이 1이 요 1이 1을 거쳐서 1로 갔고 2도 2를 거쳐서 1로 갔고 3도 2를 거쳐서 1로 갔으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뭐라고?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네. 요거 이해가 되냐? 진짜로? 그러면은 처음에 요 2가 1로 갔다는 요 가정이 잘못된 거니까 요걸 지워. 이것이 아니야. 지워. 너 어떻게 너 지워. 아니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럼 아래 것도 지워야 되겠지. 3도 지우시고, 으씨. 다 지운데 이거 아니니까. 그럼 이번에는 2가 어디로 갔다고? 2가 2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2로 갔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같은 함수니까 2가 2로 가면 되겠죠. 자, 이때 3은요. 3이 1로 가도 상관없냐? 3이 1로 간다면 오른쪽도 3이 이렇게 어디로 간다? 1로 가버리겠지. 자, 그럼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두 개 나올까? 1은 2를 거쳐서 1로 갔고 2가 2를 거쳐서 2로 갔고 3은 1을 거쳐서 1로 갔으니까 이렇게 몇 개 나온다? 1과 2가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겠지. 그죠? 치역이 되겠죠. 그럼 3이 반드시 1로 가야 되냐? 3이 만약 6으로 가면 어떨까? 3이 이렇게 2로 갔다고 하시죠. 이렇게. 그럼 3이 2로 갔습니다. 3이 어디로 갔다고 이렇게 2로 갔다고 쳐봐. 그럼 이런 경우도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 나오는 거 보일까요? 1이 2를 거쳐서 1로 갔지, 2가 2를 거쳐서 2로 갔지, 3은 2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 2로 갔으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나온다? 그렇죠.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음? 리얼리? 진짜로? 자, 이번에는 다시 갑니다.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볼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다시. 나 X. 아, 이거 취소는 어디 갔냐? 지워야 되겠네, 이거? 흠이 지우시고.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요. 이렇게, 나 X. 여기도 이렇게 X. 자, 위에 것도 이렇게 X.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죠? 나 X. 자, X의 원소가 누구? 1과 2와 이렇게 3이 나왔고, 마찬가지 1과 얼마? 2와 이렇게 3이 나왔고, 얼마? 1과 2와 이렇게 3이 나왔다면서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치역의 원소가 누구와 누구? 1과 2니까. 요 1과 2가 화살표를 받는다면서. 누구요? 1과 2가 화살표를 받는다면서. 자, 첫 번째 요 위쪽 경우에서는 1이 1로 간 경우로 했잖아. 누가요? 요 원소 1이 이렇게 1로 이렇게 간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1이 어디로 갔다? 2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이 2로 가게 되면 2가 반드시 1로 가야 되겠지. 이거 이해가 되냐? 누구 때문에? 가번 조건 때문에요. 그러면 요 왼쪽에 주어진 함수 f랑 오른쪽에 주어진 함수 f가 같은 거니까 지금 오른쪽에서 2가 1로 갔으니까 1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이렇게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 마찬가지 1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1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때 요 혼자 남아있는 3은요. 요 혼자 남아있는 3은 어디로 갈 수 있다? 3은 이렇게 1로도 갈 수가 있고 어떻게 3은 어디로 갈 수 있다? 2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하느냐고요. 괜찮아? 그럼 3이 오른쪽으로 화살표로 보내는 방법의 가짓수가 몇 가지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몇 가지? 두 가지. 괜찮을까요? 아까 저 위쪽에서도 1이 1로 갔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 요 3이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이 1로도 보낼 수 있었고 얼마? 2로도 보낼 수 있었으니까 요 위쪽에서 함수의 개수 몇 개 나왔다?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요 1번 경우가 뭐였었냐면은 요 치역이 지금 1과 2로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가 총 몇 개 나온다?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 보일까요? 몇 가지? 네 가지. 왜 네 가지냐고? 요 첫 번째 경우 1이 어디로 갈 때? 1이 이렇게 1로 갈 때 아까 함수가 두 개가 만들어졌었고 두 번째는요. 1이 어디로 갈 때? 1이 이렇게 2로 갈 때도 몇 개?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총 4개의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다가 요 치역이 1과 2가 아니라 얼마인 경우 이렇게 1과 3인 경우도 있겠죠. 왜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데 1은 반드시 가번 조건에 의해서 치역의 원소가 된다면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몇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가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두 개를 더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번과 나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몇 개 나오는데 8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20번 문제는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한 3, 4년 전에 3학년들 합성함수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3학년 모의고사에서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학교 선생님이 왜 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뽑아오신 것 같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 함수의 개수 구할 때 반드시 뭐 이용하자? 무슨 관계? 대응 관계. 함수의 개수, 대응 관계. 무슨 개수?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대응 관계. 별표짝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